법원행정처장님, 예. 예. 이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며칠 후에 기소된 그 사건이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 2024년 4월 초에 변론이 종결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달 후인 2024년 6월 7일 선고가 됐습니다. 수사 기록이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3만 페이지이고요. 증거 기록 또한 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거 기록까지 몇 페이지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건 이 많은 증거 기록을 검토하느냐 이 두 달 후에 선고를 잡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선고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피고인들 특히 공범까지 포함해서 연어, 회덮밥, 그다음에 한 번은 술까지 곁들인 그런 진술 조작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와 양심 선언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도 됐고 아마 재판장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눈을 감아준 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언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판사에게 수원지검 검사실 앞에 모여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서 세미나 형식의 그런 회의를 했고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 주었다. 술도 한번 마셨던 기억이 있다라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듯 쌍방울 내부자 A씨가 아마 임원인 것 같은데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쌍방울 임원진들 하면 김성태, 방용철 등등 임원들이 모두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공간에 모여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업 회장도 함께 있었으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별도 공간에서 따로 동석하기도 했고 또 쌍방울 임원급 피의자들과 담당 검사가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수원지검에서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낸 출정 기록이 있는데요. 그 출정 기록을 보니 2023년 6월 28일, 2023년 7월 3일, 2024년 7월 5일에 실제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구치소에서 한꺼번에 수원지검으로 출정을 나갔다는 기록이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전 날짜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지금 가리고 안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이 안부수 측 딸에게 집을 얻어줬다는 보도가 최근에는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단 판사로서는 재판장이라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직권조사, 즉 검찰 측이나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주장과 입증을 혹은 소명을 해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처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사안이라서 제가 거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고요. 예, 1심 판결 선고는 된 거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처장님께서 현직 판사 지금 이제 법 재판에 임하셨을 때 변론 종결, 공판 종결 후지만 이런 사실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나온다면 당연히 변론 종결 재개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 재판 진행 오랜 경험 있습니다만은 다종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양해를 좀 구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원지법 11 재판부는 그 국정원 보고서 2급 비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좀 반하는 명백히 반하는 내용은 유죄 증거로 체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보고서 중에 일부 유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데 지금 국정원 보고서 2급 비밀 정도가 되면 사실은 뭐 대통령실 같으면 뭐 수석 비서관 이상급 국정원에서도 초고위급이 보는 건데 그것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추측성 그런 단정을 해버린
판결 설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중견기업으로서 건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판사가 썼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불신과 유죄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변론 종결 2024년 올해 2월 하순에 판사들이 바뀌었습니다. 배석 판사는 바뀌었고, 사실은 이 11일 재판장 신진호 판사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놔야 되는데, 이 재판 선고를 하겠다고 자기는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보도라든가요, 그런 전언이 있었고요. 배석 판사들은 다 바뀐 상태에서 지금 그 2024년도 3월 2달 동안 배석 판사는 공판 절차 갱신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증인의 신문을 보거나 듣지를 못하고 그냥 서류로 나타난 조서로만 재판장이 공판 절차 갱신할 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를 귀담아 들을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할 때 3심제라, 이 지금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장은 2년 동안 자기가 직접 재판하고 끌고 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경험도 있고 그때 증인들이 이렇게 말했고 뭐 더듬기도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 배석판사들은 지금 2월 24일 날 발령을 받아서 그 직접 증인 신문도 보지 못하고 기록을 통해서만 짧은 기간 동안 그 3만 페이지 이상을 읽은 상태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재개를 해서 배석 판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재판장에서 보여줘야죠. 근데 무조건 그냥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독단과 편견과 오만에 가득한 그런. 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것이 지금 항소심에 올라갔으면 수원 고등법원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그 재판부가 지금 11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에 대한 기소가 새롭게 되어서 지금 그 11 재판부로 배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공소장 1번주의가 뭡니까? 지금 처장님, 이런 것이 기소가 되면 판사는 어떤 편견이라든가 또 오인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재판을 하라는 게 공소장 1번주의이기도 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그럼 이 11부 신진호 판사가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쪼개기 기소된 공소장에 대해서 깨끗한 상태로 백지인 상태에서 공소장 1번주의 공판 중심주의를 지키면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저런 재판 증거들에 대해서 다 독단적인 단정적인 예단을 보여주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 버렸는데 말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이건 절망적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잘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형사재판부 전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재판부에서 이제 특정 유형의 사건을 갖다가 전담하는 그런 재판부 수가 뭐 1개, 2개 혹은 3개 이렇게 작은 그런 법원에서는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는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도 형사재판 여러 번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하에 진행해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